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톡에서 하는 리딩방 내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종목을 뽑고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또 손절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카톡을 보면서 그 다음에 실시간은 아니죠. 그냥 이 자동 일지 차트 내역 보면서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EDGC를 이 종목이 마이너스 한 38% 정도 됐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큰 손절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손절하고 나서 새로운 종목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12월 3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12월 2일 날 화이자,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이때 주가가 지금 이날인데요. 이 12월 3일 날 갭이 이렇게 높게 뜨면서 이때 수익을 좀 얻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매수를 했었냐? 이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화이자 하면은 이 대한과학이나 태경케미컬은 이제 콜드체인 관련으로 해서 이 화이자랑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자 긴급 사용 승인 이슈가 뜨면서 이 종목도 다음날 갭 상승을 크게 해줬습니다. 이때 수익 난 게 한 17%인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16%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16%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로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단 매도를 하겠다. 80%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물량을 20%를 여기서 매도를 한 거고요. 제일약품도 이제 비중을 실어가지고 매매를 이 종목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갭이 별로 뜨진 않았습니다. 이 12월 2일 날 종가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한 뒤에 이제 매도를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갭이 먼저 이렇게 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매도를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갭 띄워놓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갭 띄운 다음에 그때는 한 비중을 뭐 80%든지 이렇게 매도를 먼저 한 뒤에 남은 20%로 올라갈 때 그 비중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좀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100%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갭이 떠가지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거를 팔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 이 수익이 난 상태인데 이 수익을 확정내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마인드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 갭이 뜬다 치면은 어느 정도 50%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좀 약했던 게 일단 이 화이자 인맥 관련된 종목이 뭐였냐면은 이 우리바이오랑 그다음 제일약품 그다음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전날에 보면은 우리바이오가 이 12월 2일 날 상한가를 가졌거든요. 예, 상한가를 가면서 이때 종가상 이제 매수를 좀 그때 했었습니다. 아마 리딩을 할 때 이게 좀 급한 상황이어서 매수를 못하신 회원님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갭이 그래도 이 종가 대비해서 7% 이상 떴기 때문에 그냥 이 구간에서 아예 다 팔아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우리바이오 인맥주보다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좀 더 갭을 많이 띄우면서 상승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 당시에는 이제 화이자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매도를 했었다. 그 다음에 이 당시가 이제 12월 3일이 수능이었기 때문에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려드렸던 이거는 그 날에 그 12월 첫째 주에 이슈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뮨메드, SV 인베스트먼트도 이뮨메드 임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어가지고 얘는 이제 매수를 하진 못했지만 얘는 보시면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됩니다. 주가가 얘는 어땠냐면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줬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던 놈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죠. 여기 저항을 다 돌파를 한 이런 상승이 나온 겁니다.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중간중간 단타로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이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좀 길게 들고 가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잡아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이 높은 구간에서
구간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올라갔구나. 올라가다가 보시면 주가가 이게 서서히 하락을 합니다. 서서히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보시면 21선, 노란색 선인데요. 21선을 여기 21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줍니다. 그동안은 21선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21선에 저항을 받았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양봉이 나와주면서 21선을 돌파를 해줬고, 보시면 여기 돌파를 이렇게 해준 자리가 나오죠. 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21선 위에서 계속 버티다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또 오늘 이런 6% 정도의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좀 끝이 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문매드 관련된 이슈를 한 번만 더 뉴스로 찾아본 다음에 얘도 이제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종목을 처음 봤는데 꽤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이거를 이제 좀 매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이게 사라는 건 아니고요. 각자에 맞는 그 매매 그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은 얘는 이제 이탈리아 관련돼서 이탈리아에서 임상 이상 승인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런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자율주행 테마는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했고 KC 코트렐 이제 탄소 얘를 이제 좀 아쉽게 이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졌을 때 이게 보시면 12월 3일이라 했죠. 12월 3일 날 이때입니다. 한 21선.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좀 주가가 21선 위에서 안착을 했다가 그 다음날 4일날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다음날에도 잠깐만요. 또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고 12월 8일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12월 10일 날 이 넷제로라고 해서 탄소 중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이거 탄소 중립은 거의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면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12월 10일 날 그런 그 넷제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매수를 못했습니다. 종목을 물려있던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물린 종목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일단 그것 때문에 애를 하지 못했고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주가가 22%도 올라갔고 그 전날에도 6% 정도 올라갔던 상황이니까 충분히 뉴스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주가로는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지금 이 구간, 여기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저점이 여기 만들어졌죠. 저점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저점을 깨지 않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 21선 밑에면서 역배열이긴 하지만 역배열이긴 한데 21선 밑에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3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더 큰 투매가 나와도 됐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버틴다는 겁니다. 이런 날을 좀 유심히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날부터 좀 유심히 보면서 이제 매매를 좀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런 건데 일단 매수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시는 중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일약품 대한과학은 80% 시장가 매도를 해버렸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제가 작성을 했었네요. 화이자 관련주 우리바이오가 이틀 정도는 시세를 줄 것 같다. 그 뒤에는 이제 오르지 못했던 이 제일약품이나 KAPX 생명과학을 매수를 해볼 생각이었다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가상으로는 이제 우리바이오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날 이 구간이죠. 3일날 해가지고 이틀 정도 강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제가 예상했던 것은 여기서 하루, 그 다음 이틀째도 이렇게 좀 강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12월 7일날 이제 분봉에서 매수를 좀 했었는데 12월 7일날 이 종목을 12월 2일날 매수하고 3일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보시면 되게 일봉상에서는 좀 움직임이 높습니다. 높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상한가를 이렇게 30분봉 갔던 상한가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위치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자는 건 여기입니다. 이 상한가를 갔던 이 상한가 종가를 보시면은 종가가 8,100원인데요. 8,100원인데 이 높은 자리에서 보시면 이 8,100원을 아예 8,100원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죠. 12월 4일날 저점이 8,150원이었습니다. 8,150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좀 뭔가 이 종목이 좀 강하구나,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12월 7일 날 다음 날에 이제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서도 생각했던 것은 이곳을 한 8,100원 여기를 이제 깨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 깬다면 손절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가 꽤 높았어요. 이 종목을 어디서 모아갔냐? 일단 이 아침에 지금 여기서 한번 샀고요. 아침에 여기서 샀고, 아침에 사가지고 이게 10% 정도 비중을 매수를 한 거거든요. 여기 위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계좌 관리 관련된 이슈였고, 12월 7일 날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7일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12월 3일 날에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되게 많이 말을 했네요. 12월 7일 날, 12월 7일 여기 왔네요. 12월 7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일단 진원생명과학이라는 거를 또 매매를 했었네요. 그 다음에 볼게요. 오리바이오를 이제 9시 13분쯤에 이제 매수를 좀 하자고 했었네요. 8,710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이렇게 리딩을 했던 모양입니다. 8,710원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브리핑을 좀 했던 게 있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도 이때 매수를 좀 했었고, 이 종목을 지금까지 물려 있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백신주들이 빠지고 아침에 좀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아침에 좀 밀리는 상황이고요. 이 당시가 잠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이제 7일날은 괜찮았나 보네요. 8일날부터 해가지고 좀 이 코스닥이 좀 빠졌던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튼 아침에 오전장에는 이렇게 좀 빠지더라, 힘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오리바이오를 매수를 했던 강력한 이유가 뭐냐, 화이자 이슈가 계속 아직까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이 구간 높은 구간이지만 버티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를 또 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냐, 여기서 이 전날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날 주가라는 게 보시면 이 주가의 원리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 한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희 카페 특별회원님들 강의 올려주신 거 보시면 또 알 겁니다.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죠. 주가가 내려갑니다. 저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거의 잘 안 봅니다. 주가를 잘 보지 않고, 어차피 이런 자리에선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밑에서 이런 곳에서는 한번 여기가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지 매매를,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사는 매매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매매도 이렇게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아예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그냥 세력들이 뭐 돈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해가지고 그냥 적게 써도 이렇게 이 주가라는 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력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이 거래량으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 제가 선을 하나 그었죠. 이것도 주가를 보듯이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박스권이에요. 이 저점이 만들어지고 고점이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이 있습니다. 예, 박스권이 있고, 이제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를 한번 보면 좋아요. 12월 4일날 보시면 갑자기 이제 물론 이제 음봉으로 해가지고 음봉해서 이런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파는 거래량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서서히 이렇게 빠지다가도 거래량을 이 반전시켜주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이 거래량 봉들이 이렇게 여기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세력들이 여기서는 돈을 한번 다시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썼고, 그럼 여기서 썼을 때 어떤 관점을 생각할 수 있냐, 적어도 여기 8,150원 만들어졌던 이 저점 있죠, 여기서 위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를 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슬슬 이 종목을 보는 겁니다. 일단 이런 상태가 나왔죠. 이런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원리적으로 잘 따지고 보면은 세력이 주가를, 여기 돈을 일단 이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것 자체가
사는 거 아니면은 파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 아니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 세력이 여기 위에서도 물론 팔면서 내려왔겠지만 여기 위에서 이제 팔 수 있는, 여기서 다 팔면 되는데 근데 다 팔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세력이 팔 거냐, 그러니까 팔라고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자리에서 팔려고 했었을 거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8,100원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위에서 20% 위에서 팔 수 있었는데 꼴랑 이거 10% 구간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수익률로 그거 얻으려고 여기서 팔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 자체를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산 거다, 여기는 샀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면서 일단 샀다고 치면은 이 구간은 여기 만들어진 이 돈 들어왔던 이 구간에서는 세력이 여기 저점 여기는 안 깨려고 하지 않고 여기 깨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금요일날 이 구간에서도 사실 모아가도 됐습니다. 여기서 모아가도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런 구간 이렇게 이런 거래량 터트리고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세력이 떨어지려고 하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잡아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갭을 살짝 띄웠다가 이게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기회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그 강했던 대장이었고, 그런 종목이 이제 금요일날 이 정도 시작하고 월요일날 갭 이렇게 뜨면서 날아가도 할 말 없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기회를 줘가지고 8,710원, 좋아, 여기서 잡자 하고서 그냥 여기서 잡은 겁니다. 좀 아침에 이렇게 밀렸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 구간 자체는 여기까지는 한번 그래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좀 커요. 한 5%, 6% 정도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지만 얘는 왜 버틸 수 있었냐. 대장 주니까요. 화이자 대장 관련주였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거의 여기 최고점에서 좀 팔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 일단 우리바이오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가 어차피 지수가 이게 빠지면서 백신주들 빠지면서 밀리는 현상이 나오지만 이거는 어차피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아침에 좀 밀리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이제 지수가 상승이 돌아오면서 우리바이오가 먼저 한번 처음 상승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9시 22분 9시 22분이 언제였냐, 일단 매수를 9시 17분쯤인가 13분 이쯤에 매수하고, 여기서 9시 22분에 얘가 이 9,480원을 일단 100% 매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네요. 일단 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바이오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엔투텍이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엔투텍이 아니라 이 당시에 우리바이오였습니다. 우리바이오 10시 13분에 갑자기 얘가 지금 10시 13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갑자기 이게 빨라지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빨라진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까지 안 오는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간 지났을 땐 이렇게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올라갔을 그런 종목이지만, 근데 잠깐 힘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8,950원에 매도를 했었고요. 저는 조금 일찍 좀 위에서 팔아가지고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카톡을 리딩을 매도하라고 올렸을 때 보니까 9,070원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해가지고 이때 수익을 좀 냈습니다. 한 50% 정도 매도를 했어요. 절반. 한 여기서 4.5% 정도 수익을 냈고, 그럼 절반 비중이 남았죠. 절반 비중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보니까 8,780원을 또 다시 밑에서 떨어지면 사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네요. 지금 이 구간입니다. 주가는 이거를 얘기했을 때 10시 15분 얘가 팔렸죠. 얘가 팔리고 났을 때 다시 여기 떨어졌을 때 사자는 겁니다. 8,780원 여기서 떨어지면은 사자.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8,590원에 또 10% 그러니까 비중을 또 밑에서 한번 더 기다려가지고 더 사자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네요. 2번 사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여기 매수가 됐습니다. 여기 매수가 됐네요. 여기서 아까 여기 위에서 팔았던 거 4.5% 먹고 팔았던 그 수익 구간을 그 비중만큼 다시 여기서 산 거고요. 사면서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는지 8,590원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얘가 결국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올라가니까 매도가 돼버렸네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9,480원, 여기죠? 예, 9,480원 여기 100% 여기 완전히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하고서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9,6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왜냐면 원래 강했던 종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일단 안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했었고요. 좀 보면은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 중에는 좀 이런 류의 종목 매수를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매수를 이런 데서 매수했다가 좀 올라가면 좀 절반 팔고 다시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올 때 사가지고 이제 최종 목표가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제 대한과학이 있었겠네요. 대한과학.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바이오 일단 이거 9,480원 100% 매도는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밑에 8,780원 매수가 돼서 가느냐 아니면 가느냐 그냥 달려가느냐 그 차이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우리바이오 매수가 됐고 이때가 10시 32분이네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줄게 라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해가지고 여기 8,590원도 매수가 되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웠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관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강했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기관이 크게 매도를 많이 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대한과학을 좀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대한과학은 이제 좀 효자 종목이거든요. 대한과학 이게 아까 있던 12월 2일 날, 그 다음에 3일 날 매도를 이렇게 끝마치고 나서 끝마쳤죠. 끝마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에 했죠. 이날입니다. 12월 4일 날 했네요. 얘를 이제 매수한 이유는 콜드체인 이슈는 계속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때인데요. 여기 선을 하나 그어보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그동안에 여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고점도 그냥 이 사이에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특징이 있던 것이 뭐냐?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런 종목이 그 다음에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여기 전고점 저항이었죠. 여기 저항을 이 갭 상승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항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사실 종목들이 이게 이슈가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매수를 안 했을 텐데 이게 화이자 관련돼서 콜드체인 이슈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를 했던 구간이 어디였냐? 한 21,700원 이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 저항이었던 구간이 일단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돌파는 했다라고 보는 거죠. 돌파를 하고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는 지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수를 한 겁니다. 예, 매수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서 매수를 아침 구간에서 했고요. 그럼 이때 이거를 또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제가 매수를 했던 구간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본 겁니다. 얘는 이제 이슈가 있어갖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매수를 좀 했었고 그 다음 주가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매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가가 정말 이제 횡보를 계속하고 있죠. 횡보라는 게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어가는 상태에서 잘 보시면 오늘의 박스권, 오늘 박스권을 만들면서도 여기서도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박스권의 고점을 잠깐 그어보겠습니다. 고점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서서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뭔가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뭔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1시 39분에서 1시 39분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돌파를 했네요. 그럼 이때부터는 한번 봐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봤던
이 주가를 박스권을 그어도 되지만 이 거래량을 또 박스권을 한번 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그었을 때 여기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이 아침에 있는 이 음봉은 아침에 좀 거래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좀 제매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한 10시부터인지 뭐 장중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이런 봉들이 있겠죠. 얘도 이제 거래량 터지는 이런 봉에 이 박스권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네요. 주가는 끌어올렸는데 뭔가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 상으로는 돌파를 못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이때부터는 계속 관찰을 했어야 돼요. 이 종목을 관찰을 계속 했었어야 되고, 그러다가 주가가 제가 이게 좀 급하게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대한과학 12월 4일 날로 좀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카톡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어지러울 수도 있을 텐데, 대한과학 이거는 이제 카톡을 보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때 ST팜을 상한가를 먹었었던 날이네요. 12월 4일 날 일단 잠깐만요. ST팜 말고 현대과학이 아니라 이 대한과학을 제가 현대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부르고 이제 1시 13분이 이때입니다. 이때 서서히 뭔가 움직임이 좀 보였다는 거예요. 아, 얘가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보였고, 이제 확신을 했던 구간들이 발생하는데, 일단 얘가 1시 16분에 21,800원에 매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21,800원이 어디였냐? 여기입니다. 이게 가격적으로는 여기 왔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왔었습니다. 21,800원 여기 왔는데 우리 회원님들이나 저나 이제 아무도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찍고 이렇게 바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안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대한과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과학 지금 21,800원 15% 비중 15% 일단 매수를 좀 들어가자, 계속 기다리자라고 했었고요. 이때 좀 일이 바빠가지고 일하는 와중에 이 종목을 봐서 막 대한해운도 있었고 대한과학도 있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과학 이게 좀 급했습니다. 이 당시에 1시 51분인데 1시 51분이 언제였냐? 일단 주가가 1시 51분이 이때였네요. 이때 지금 이 순간인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좀 조정이 좀 들어와갖고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여기서 기다려갖고 살라 했는데 안 올려오는 겁니다. 안 와가지고 여기 이게 22,100원 여기선 잘못 말했어요. 21,1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22,100원에 일단 사자, 여기서 사자는 겁니다. 사자라고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끝자락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끝자락에서 매수했고, 근데 갑자기 이제 좀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하루만 약간 한 3분만 더 쉬었다가지 갑자기 이런 양봉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약간 여기였죠. 갑자기 이런 양봉이 나와줍니다.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만 좀 밑에 떨어졌다 가지, 같이 매수 하고 나서 가지 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를 24,200원에다가 50% 매도하자고 걸었습니다. 24,200원이 어디였냐? 다 이런 게 그냥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선을 그었는데 이 24,200원이 어떤 구간이냐? 이 양봉, 이 전날 이 갭 뜨고서 만들었던 이게 저항이거든요. 여기 이게 지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이 됐고, 여기가 또 지지가 됐고, 여기가 또 저항이 됐습니다. 이걸 색깔로 좀 나눌게요. 지지는 노란색, 그 다음에 저항은 파란색, 다시 지지는 노란색, 그 다음에 저항은 파란색 해가지고 이런 구간들이 지금 지지가 됐고 저항이 됐고 지지가 됐고 저항이 됐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그냥 미리 이게 지지와 저항이 나오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잠잠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매도가 됐을까요? 다행히 여기 매도가 됐네요. 이때 봉이 고가가 24,200원이었습니다. 딱 이게 매도가 되고 진짜 매도가 딱 됐더라고요. 매도가 되고 나서 주가 이렇게 막 갑자기 밀리는 겁니다. 갑자기 밀려요. 50%밖에 매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밀린다는 거죠.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 봐야지.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달려라고 했던 게 추매를 못했을 거예요. 회원님들이 여기서만 사놓고 여기서 오전에 샀던 비중만 있고 여기 두 번째 비중을 거의 매수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조금만 쉬었다 가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당시에 일단 24,200원 절반 팔렸고요. 2시 1분에 팔렸고, 그 다음에 23,800원에 매도를 하자
23,800원에 여기 나머지 50%를 또 매도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밀리더라고요. 일단 밀렸습니다. 일단 밀리면서 저는 여기서 조금 23,500원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했었는데 일단 좀 매도를 좀 했던 모습이고, 매도를 하고서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이제 여기서 50%밖에 못 팔고, 저는 일단 거의 이제 좀 팔긴 팔았어요. 여기 이런 구간에서 팔긴 팔았지만 이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죠. 이거를 아까 우리바이오랑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바이오가 이제 이런 큰 관점에서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했을 때, 나오고 했을 때 그 당시 여기에 이런 잠잠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그다음 다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최저가로 또 매수를 했어요. 여기 조정 나왔을 때 이 구간이 보시면 일단 팔자, 일단 팔다는 겁니다. 팔고 나서 2시 6분에 그냥 밑에서 다시 사자. 저도 이제 여기 보니까 그냥 23,000원 위에서 그냥 전체 매도하자.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이거 아쉽지만 여기서 한 3% 정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 밑에 어차피 저는 이제 보는 입장에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여기서 다시 샀어요. 아까 위에서 샀던, 그러니까 팔았던 금액 그대로 해가지고 22,300원 여기거든요. 여기서 다시 비중 태워갖고 사자. 여기서 이제 15% 매수해가지고 샀고요. 사고 나니까 뭐 일단 다시 한번 여기서 종가상 한 5%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 다음 날까지는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던 이유는 화이자 이슈가 있고 콜드체인 이슈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거든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얘는 어차피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런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단기적인 이런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고, 지금 여기 떨어졌을 때 다시 샀죠. 샀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물량을 저는 이게 팔았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세력들이 그냥 여기 위에 물려있던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물을 좀 소화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을 때는 나는 이건 들고 가야겠다,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산 다음에 좀 이게 거의 수익권 5%를 그냥 반납했어요. 그냥 떨어지더라도 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긴 매수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놨다가 일단 여기서 또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12월 7일날 좀 봐야겠네요. 12월 7일날 대한과학을 잠깐 보면은, 대한과학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아까 우리바이오 하고서 이제 대한과학이 고민이네요 라고 했었네요. 우리바이오가 매도가 될 때 얘도 매도를 할지 11시 7분에 얘기를 했었네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24,500원에 매도를 하자, 50% 매도를 걸자라고 이렇게 제가 올려놨었습니다. 24,500원 여기였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수정을 좀 했었네요. 24,500원에서 매도를 하자 했지만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3,500원에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뭔가 힘이 앞에 이런 저항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조금 여기서 절반 매도한 겁니다. 절반. 여기선 저항으로 한번 맞이하고 살짝 여기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얘는 또 다시 23,100원에 또 사자고 했었네요. 이거를 저희 극한의 거의 단타를 한 것 같은데 단타가 됐네요. 일단 여기서 매도를 절반 매도했었고, 23,100원에 다시 사자, 여기서 다시 사보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볼게요. 다시 왔는지. 여기서 아주 운이 좋게 매수가 거의 또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됐네요. 매수가 완전히 최저점으로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2% 정도 좀 더 먹은 거죠. 팔고 수익을 내고 다시 샀으니까요. 좀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이 진행이 됐어요. 다음날 12월 8일 날 보겠습니다. 이거 아침에 이렇게 흔드는 척 하다가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 매도가 나와버렸네요.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날 일단 여기서 12월 8일 날 또 그 당시의 이슈를 또 얘기를 또 볼게요. 대한해운 이때 손절을 좀 했었고, 지금 보는 거는 대한과학이니까요. 대한과학 24,800원에 일단 50% 매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25,100원에 저는 이제 팔았네요. 주가가 또 급하게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또 팔았고, 그 다음에 21,400원에 또 매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일단 다 이제 매도를 끝마치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 일단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줄 때 챙기자라고 했었던 거고, 이제 돈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좋아했네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양봉, 좀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지를 않았었고, 좀 여기서 좀 후회되는 순간이 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여기서 매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24,000원, 24,000원 구간이 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24,000원 여기까지 이 구간에 오면은 좀 다시 사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좀 쫄보 같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25,200원 여기도 제가 보고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예, 여기를 보고 있던 구간입니다. 뭐냐면 그냥 선을 그으면 보이시죠?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 여기서는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인데 왜 쫄아가지고 일단 매수를 그때 못했고요. 일단 못하고 나니까 주가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을 매수한 흔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순간은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손실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매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딱 말씀드리면은 이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 수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두려워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 수익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후회를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는 거를 여기서 떨어지는 걸 잡아보겠다 생각하면서 이 구간에서 도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수익을 여기 한 15%가 더 올랐어요. 이런 수익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을 두려워 마시고, 물론 손절이 크게 나오고 하면은 두렵죠. 그러니까 계좌 관리도 해야 되고 비중 조절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태로서 이 손실이 날까봐 두려워서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수익은 절대 안 납니다. 이게 이 영상의 좀 핵심이었네요. 도전을 해야 수익이 나는 것이고, 지금 영상이 이렇게 카카오톡 보면서 했을 때 화면이 이렇게 좀 작잖아요. 작으면은 좀 보시기 어려울 텐데, 이런 것도 댓글로 조금 더 이제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뭐 그런 얘기 같은 거, 피드백 같은 거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화면을 제가 크게는 못하고 이렇게 분봉상에 모습을 이렇게 좀 작게 해가지고 보일 수 있는데, 혹시 아니면은 또 다른 거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했을 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